자, 실무 4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법인데 간단하게 어휘 정리하고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잘 나와, 별표. 여러분들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how를 쓸 때 how 다음에 형용사나 뒤에 부사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얘의 뜻은 어떻게 해야 얼마나야? 하나, 둘, 셋. 얼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long이라는 게 오래, 긴 이런 형용사 내지 부사 아닙니까? how long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오래라는 빼박 부사의 뜻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그럴 때 how는 뜻이 뭐겠어? 그러면 부사가 뒤에 왔으니까 얼마나가 되겠죠. 얼마나 오래 이라는 뜻인데 보면은 얼마나 오래 it takes for 명사 to 동사야. 이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굳이 분석을 하면 얘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야. 되십니까? 명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명사가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ake는 뜻이 needs의 뜻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요거를 뭐 구조 분석해가지고 얘가 뭐 가주얼이 뭐니 이런 주전 말고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겠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명사가 그 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얘가 되겠지? 명사가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뜻이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의 개념이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 형태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면 how절이니까 무조건 명사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죠? 두 번째 by any measures인데 외우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이런 말인데 아무리 따져 보아도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밖에 없다. 이럴 때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런 부사 표현이니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건 무지하게 나오니까 그냥 생 암기를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걸 토대로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그 태블릿도 있지만 평판, 뭔가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기록해놓는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평판이야. 어디 있는 평판이냐면 베를린 뮤지엄에 있는 평판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처럼 보여, 동사처럼 안 보여? 보세요. analyzed야. 분석했다야, 분석되니야. 분석했다야 동사였으면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을 텐데 없으니까 얘도 묶어. 분석이 된 건데 역사가에 의해서 과학 역사가 오토, 이름도 어려워. 누구부어라는 과학 역사가에 의해서 분석된 평판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수식어가 하나의 태블릿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학 역사가 오트에 의해서 분석된 베를린 뮤지엄에 있는 태블릿은 됐어.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어머 세상에 How long it take for 명사 to 동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얘는 명사절 자리에 들어간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묶어서 목적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유니트는 단위니까 실버는 은 아니야. 은의 한 단위가 은 한 돈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본대요. 근데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냐면 64배. 뭐에? 그것의 가치의 64배까지 실버 한 단위가 커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실버가 더블, 2배가 된다면이겠죠. if니까 every 5 years야. 친구들 봐보세요.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쓰이면 이 every는 무슨 뜻이야? 모든, every student 하면 모든 학생. 그 다음에 every 다음에 원래는 단수명사가 안 되는데 복수명사가 왜 이래? 복수명사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복수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모든이 아니라 뭐뭐마다예요. 2년마다 할 때 every 2 years가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2배가 된다면 64배, 그 가치의 64배까지 성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리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5년마다 얼마씩 커지면 64배 커질 때까지 얼마나 되는가? 뭔가 수학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대시를 찍었다는 것은 부연 설명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by any measure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해답은 long term investment 장기 투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장만 봐서는 무슨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how long 다음에 it take for 명사, 투동사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거에 대한 부사 표현 됐습니까? 그것만 캐치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한 번만 쭉 읽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베를린 뮤지엄에 있는 오트라는 과학 역사가에 의해서 분석된 태블릿 평판은 물어봅니다. 한 단위가 그 가치의 64배까지 성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64배의 가치가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갖다가 뭐 합니까?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가치가 5년마다 더블 2배가 된다면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뭐밖에 없다? 장기 투자의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9번 어법 문제 풀고요. 개인적으로 블라썸 에듀를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다녔는데 어법을 수능에서 틀려온다. 그것은 죄예요. 죄. 정말 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늘 강조하잖아. 어법을 맞추는 것은 문법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문장 자체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라썸에 대해서 내내 하고 자랑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해석시키는 거, 문장 우리 구조 분석하는 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아니야. 근데 어법을 틀린다. 그것은 어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인식, 구조,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하지 못한다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시면 마음이 굉장히 쓰라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푸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포인트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그 도구를 가지고 꺼내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필기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어법의 가지수, 특히나 수능에서 좋아하는 어법의 가지수가 무궁무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것만,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틀리십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고! 알겠어. 가보자고요. 1번. 댐인데 일단은 대원칙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기가 들어있는 문장은 반드시 구조 분석을 좀 해주세요. 구조 분석 아시겠습니까? 해석까지 하시면 베스트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는 상태에서 와야지 그 문장이 이해가 되면서 이 보기가 어떤 걸 묻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무턱대고 앞뒤만 슥슥 보시면 풀리는 보기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통순화될 수 있으니까 예외를 없애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특히나 1번 같은 대명사는요. 출제자로 빙의를 하면 야, 너 무조건 이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해석을 해서 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좀 알아봐 라는 취지로 내는 것이거든. 알겠습니까? 대명사의 밑줄이 걷어 있으면 반드시 해석하시고 뭐랑 고민을 좀 해보시냐면 이 대명사에 수가 맞는지,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혹은 제기대명사가 아닌지 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댐이니까 얘가 혹시 it 아니야? 얘가 받는 명사가 단수 아니야? 혹은 themselves 아니야? 를 고민하시면서 읽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 important parallel. 얘가 명사 같거든요. parallel 뭐야? 평행한 거, 유사한 거가 parallel이죠. 중요하게 유사한 것인데 뭐에 유사한 것이냐면 재정적인 계약, 경제 계약들의 발전에 똑같이 유사한 것, 중요하게 유사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 계약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학적인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야? 뭐를 분석하냐면 그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얘가 it가 아닌지 아니면 themselves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를 분석할까? 당연히 위에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 계약을, 이 계약을 분석을 하겠지. 됐어. 그러면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 아닙니까? 댐을 쓰는 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됐어.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분석하는 주체는 능력이니까 즉 얘와 컨트랙트와는 다른 거니까 당연히 themselves의 제기대명사를 쓸 수가 없죠. 제기대명사는 분석하는 주체와 대상이 같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뭘로 푸는 게 아니라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얘가 얘를 받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복수는 복수끼리 제기대명사는 쓸 수가 없죠. 왜? 얘에 대한 주체가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이 해석과 기본적인 당연한 패턴으로 푸는 거야. 복수는 them, 단수는 it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명사의 밑줄에 거져 있다. 무조건 수나 제기대명사인데 그 근본 원칙은 그 문장을 반드시 해석해보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끝. 두 번째.
형용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러면 100% 아니 150% 이게 부사 자리가 아닌지를 염두에 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얘는 보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 뒤에 있는 자리나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있는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형용사가 나와 있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뭘까를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는 이걸 듣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보고서 그 동사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석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것은 기반을 둔데 initially 처음에는 60진법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만드는 시스템인데 비율과 그러니까 비율을 더 쉬운 상태로 계산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야. 끝났다. make는 몇 형식 동사 여러분들? 무엇을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make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죠? make는 오형식 동사이니까 한 자리 건너서 있는 요 보어 자리의 품사가 당연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죠. 왜 보어 자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형용사가 나오면 150% 부사. 만약에 부사의 밑줄이면 반대로 형용사가 아닐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고 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 이형식 동사가 있거나 오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한 자리 있을 때 그 뒷자리가 형용사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사인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being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g 형태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자리가 동사야 아니면 동사가 아니야 이걸 묻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ing는 동사야 아니야? 동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동사야. 그럼 볼 거 없이 얘가 답이야. 맞니? 동사니까. 얘 아니잖아.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라면 낫동사야. 그러면 이게 준동사일 수 있으니까 얘야 아니면 수동 형태의 pp야. 요걸 물어보겠습니다. 돼요. ing의 밑줄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동사 자리가 맞으면 무조건 정답. 동사가 아니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면 ing인지 pp인지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근데 being은 사실상 being이랑 이렇게 대결하진 않는단 말이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being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정도만 보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가볼까? 보면은 어몽은 주어야 아니야? 아니죠. 전치사니까. 뭐 사이에 많은 mathematical text,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서들 사이인데 어떤 문서냐면 살아남은 거죠. 언제부터? 올드 바빌로니아 피리어드, 구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살아남은 많은 수학적인 문서들 중에서 아직 주어동사 없어. being, 그래. study text, 연구 문서. working out, 동사 아니야. the solution to the accrual of interest. 잠깐만. 동사 있어 없어 이 문장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ing가 어떻게 동사야? 스터디가 동사입니까? 말이 되냐 이게? 뭐가 지금 주어야? 스터디의 주어가 뭔데?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없음. 그러니까 얘가 동사일 수밖에 없다. 이게 어몽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온 케이스고요. 전명구 나온 케이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뒤에 이렇게 있고 주어가 이렇게 있는 일형식 도치 케이스야. 그러니까 전명구가 먼저 나온 케이스에서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와서 명사들 중에서 주어가 있다 이 말이야. 명사들 중에 주어가 있다. 많은 수학적 문서들 중에서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살아남은 수학적 문서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연구 텍스트들이 있다.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솔루션, 해결책을 보여주는 이자의 뭐에 대한 솔루션을 보여주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 스터디 텍스트가 주어. 그러면 스터디 텍스트는 단수야 복수야? 연구 문서들이니까 당연히 어라고 쓰는 게 맞겠지요. 됐습니까? 이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알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봐봐. 제일 중요한 거야. 보면은 ing 혹은 동사의 ed 형태, 동사의 ed 그리고 투동사,
동사 원형 혹은 동사의 s나 es 붙은 케이스 됐습니까? 요 5가지 형태. 그러니까 동사, 준동사,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아무튼 5가지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묻고 시작하는 게 다라고 알겠습니까? 수능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겠어요, 여러분들? 문장의 기본 그 안방마님이 누구야? 동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를 찾을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5개 보기 중에서 1개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5개 중에 밑줄이 빡 거져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거져 있으면 이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4번 보시면 4번을 보시면 투동사의 밑줄인데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야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니야? 얘가 만약에 동사 자리이면 무조건 틀리지.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자리가 아님이 확정됐어. 그러면 투부정사 자리에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가능성 있지. 맞을 가능성 있지. 그러면 무조건 맞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분석해보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야. 볼 거 없이 정답.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야. 그럼 올 수 있지. 그럼 투동사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맞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꿀이지? 가볼게. 예를 들어서 태블릿인데 주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뮤지엄에 있는 거야. 이게 분석된 태블릿인데 뭐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초록 색깔 주어에 대한 동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게. 이렇게 목적어 쭉 묶어볼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볼게. 그 다음에 how long 다음에 이 take for 명사 to 동사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외웠던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동사 자리만 피하면 정답으로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맞는 걸로 보시라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끝이야. 알겠죠? 오호. 5번 대신 설명하기 많지만 간단하게만 하면 명사 뒤에 대시 있다. 150% 맞습니다. 그냥 볼까? 20% annual interest rate야. 연간 20%의 이자율인데 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함정을 줘가지고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사가 있더라도 뒤에 대시 왔을 때 얘가 틀리게 만들게끔 꼬을 수 있어. 근데 수능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대시 있으면 수능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명사가 관계대명사이든 관계부사이든 동격 대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꿀이지? 이렇게 첫 번째 어법 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까? 쌤이 물을 갖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 아이고 목말라라. 그냥 갈게. 가봅시다. blame 무슨 blame? 뭔가를 비난하죠. 그러면 요거는 A를 비난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A를 B에 대해 까내리는 거. 비난하다. attribute A to B 잘 나오는 거죠.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에 가끔 나오는데 이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라는 거는 A라는 속성이 이 말이야. A라는 속성이 B에 있다고 생각하다. 요것도 EBS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은근 잘 나와. 근데 모르면 요것으로 가시면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뜻도. 그러니까 원래 얘가 거의 90%야 나오는 게.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근데 A라는 속성이 B에 있다고 생각하다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놓으시라고. 알겠습니까?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되십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문장 하나 읽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students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receiving 받는 학생들이야. 무엇을? The pity feedback. 그러니까 동정하는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blame 비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뭐 탓으로 뭐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야?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힘들었지 이러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 그들의 성적이나 수행이 declined 감소하게 된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자 다시 피리한 동정심이 있는 피드백을 받는 학생들은 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그들 스스로의 탓으로 비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 수행이 감소한다. 반면에 학생들인데 뭐 하는 학생들 anger feedback, 뭔가 화가 난 피드백, 너 왜 그랬어? 이런 피드백을 받는 학생들은요. 그들의 실패를 뭐 탓으로요? 그들의 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subsequently 무슨 말이지? subsequently 그 다음에 차후에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뭐가 플러스고 여기 있어 anger feedback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pity feedback이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끝. 그들의 실패를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한다. 오케이? 가볼게요. 순서 배열인데 봅시다. 잠깐만요. 일단은 늘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늘상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봐봐.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마찬가지지만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식의 보기를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것부터 지우면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B는 마지막에 올 수가 없어 라고 느끼는 순간 몇 번과 몇 번이냐면 1번과 4번이 B가 마지막이니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지워.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확실한 것부터 첫 번째 확실한 것부터 지우시면 돼요. 지우기. 보통은 어떨 때 그러냐면 눈에 띄는 지시어나 대명사나 연결사가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여기서 복수명사가 한 개도 없는데 갑자기 A번에서 they가 나와. they. 받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지시어, 대명사, they, 뭐 such, however 이런 걸 보고서 흐름이 맞지 않거나 뭔가 받아들 친구가 없으면 바로 지워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확실한 것부터 연결, 지우기. 두 번째.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얘를 썼는데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러면 소재를 연결시켜 주시면 좋아요. 소재를 연결시키는 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문소리 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얘는 알겠어. 보고서 지우면 되거든. 그런데 소재 연결이라는 것은 좀 생뚱맞은 얘기니까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시간 순서, 사건의 진행 순서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까? 가볼까? 결국에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랑 연결되는 게 이렇게 가야 돼. 이 카테고리, 같이 묶이는 연결고리를 갖다가 일단 안 붙는 것부터 잘라주고요. 됐습니까? 안 붙는 걸 잘라주고요. 붙는 거를 소재나 아니면 시간 순서, 진행 순서 이런 것들로 엮어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가볼게. 일반적으로 생각됩니다. 뭐가? PT, 연민이죠. 심퍼시, 동정이지. 이것이 좋은 감정이라고 여겨진대. 그리고 분노는 나쁜 감정이라고 여겨진대. 그런데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결과야. 이러한 감정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들이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는 좋은 감정, 앵거는 나쁜 감정인데 뒤에 however가 나오면서 꼭 그렇지 않다, 복잡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움을 준 상태에서 끝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워지는 게 있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알겠습니까? 얘부터. A 가겠습니다. This is not to advocate. 이것은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sympathy가 항상 피해를 주는 것이고 anger가 항상 assistive,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X야 세모야? 지워져 안 지워져? 애매하지. 왜냐면 여기가 애매하니까 얘도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그러니까 sympathy가 나쁜 거고 앵거가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피드백의 결과 좀 애매하죠. 지우기 좀 어려울걸? 그러니까 약간 물음표 내지 세모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이 좋은 친구들은 지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B번 가겠습니다. 하나의 조사에서 연구원들이 서브젝트 뭐라고? 과목 그만하시고요.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잘못된 실패 피드백을 주는 거야. 뭐 하는 동안? 성취 테스트 동안에 몇몇 학생들한테는 뭐가 동반되냐면 어떤 말이 feel sorry하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angry하다. 이렇게 갑니다. X야 세모야? 여기는 실험의 과정이 되겠죠. X 세모?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요. 실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도 지우기 힘들어요. 셈. C번. 학생들인데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블레임 안 돼. 그들의 실패를 그들 탓으로. 그 다음에 성과가 안 좋아져. 반면에 앵거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좋아져. 어때?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너가 확실한 것부터 지우래매. 나쁜 놈아. 근데 안 지워지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소재부터 가시는데 사실상 소재는 다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감정에 대한 거. 감정에 대한 실험,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서 그거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재가 구분되는 느낌은 안 들어. 그러면 시간 순서로, 진행 순서로 가시라고 됐습니까? 봐봐. 여러분들 답의 근거는 반드시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뭐야? 그냥 어떤 정의죠. 이게 복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실험의 결과가 나오죠. 결과. 얘는 실험의 과정이야, 결과야? 과정이죠. 몇몇 학생들한테는 feel sorry하다. 몇몇 학생들한테는 angry하다야. 봐봐. 과정인데 여기서 너네들 B가 마지막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겠지. 왜? 과정으로 어떻게 끝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기에서 B가 마지막에 있는 1번과 4번은 지워지는 거야.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멋들어지게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풀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우자고. 확실한 것부터. 알겠어? 예를 보세요. PT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비난한대. 지 스스로를. 성과가 떨어져. 반면에 앵거 피드백 받은 사람은 좋아져. 과정이야, 결과야? 결과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실험에서의 소재를 보니까 얘는 과정, 둘은 결과 이런 느낌 드십니까? 시간 순서와 진행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글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오겠어? 당연히 B가 제일 먼저 오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결과도요. 이 결과의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잠깐만. 여기서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안 좋다. 그 다음에 앵거 피드백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퍼시가 항상 데미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뭐랬어? 방금 뭐랬어? 야, PT가 심퍼시 아닙니까? 얘가 뭐 하다고요? 안 좋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앵거가 좋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냐면 그렇다고 해서 심퍼시가 항상 데미징한 것도 아니고 앵거가 항상 어설티브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런 해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근데요. 큰 줄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좀 미비하니까 소재를 연결시켜야지. 과정과 결과가 있구나. 그럼 얘가 먼저일 수밖에 없겠다. 얘가 마지막에 이거 지워버리자. 라는 상태로 해서 시간 순서와 진행 순서를 조금만 해석해서 푸셨으면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이 피드백이 뭐에 따라 다르냐면 어떻게 그 피드백이 구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이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순서 배열은 기본적으로 멋들어지게 푸는 게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멋들어지게 풀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고요. 어쨌든 간 확실한 것부터 지우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마지막은 안 된다. 따져보니까 둘은 결과이고 과정이구나. 그리고 결과끼리 따져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있는 this가 앞에서 한 말을 다 받아주는 것이었구나. 그럼 딱 떨어지는구나. 라고 풀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틀, 확실한 걸 지우세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소재를 연결하세요. 소재가 비슷해 보이면 시간 순서를 항상 따져보세요. 알겠습니까? 진행 순서를.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소재가 같으면 어떤 게 더 큰 얘기인지를 따져보세요. 다 과일 얘기야. 근데 A는 과일이고 B는 딸기야. 그러면 큰 게 먼저 쓰인 다음에 작은 게 옵니다. 국가를 먼저 쓴 다음에 국민을 써요. 스포츠를 쓴 다음에 축구를 써요. 축구를 쓴 다음에 손흥민을 씁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더 고차원적인 얘기도 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번 듣는 이 모의고사 수업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겠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알겠어? 한 번 하고 한 번 집에 가져가서 그냥 풀고 사실 안 풀지 잘. 그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알겠죠?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뭐야? unrelenting 하면 무자비한이라는 뜻이고요. 무자비한. before long은 머지않아. 외우세요 그냥. 머지않아. be left가 남겨진다인데 뒤에 투동사를 갖다가 뭐뭐 하도록 정도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뭐뭐 하도록 남겨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컨비네이션은 결합, 조합이고 뭐의 결합이냐면 피지컬,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부식의 결합이 무자비하대.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니까 엄청나게 세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before long 머지않아서 no trace니까 봐봐 여러분들 no trace of the animal이야. 동물의 어떠한 흔적도 남겨져 안 남겨져? 안 남겨집니다. 동물의 어떤 흔적도 왜냐하면 부식이 심하니까 어떤 흔적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결합, 포함되도록 뭐에? 지질학적 기록에 포함되도록 남겨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피지컬하고 케미컬한 이러선이 엄청 심하니까 뭐 침식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이 무자비하니까 머지않아 동물의 흔적, 이게 뭐라고 할까? 화석 같은 게 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질학적 기록에 포함되도록 남겨지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써볼게. 지올로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오메트리.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 내셔널 지오그래피 할 때 그거죠. 지오그래피. 뭡니까? 얘는 지질학. 땅에 관련된 거고요. 기오메트리, 시메트리 할 때 메트리. 요거는 기하.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뭐야? 얘는 지리학이 되겠죠. 지리학 정도가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지오메트리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오그래피랑 지오로지가 물론 다르지만 좀 비슷하잖아요. 땅이니까. 얘는 아예 다른 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 지오그래피와 지오로지는 조금 비슷하긴 하죠. 지질이니까. 근데 기하학이니까 완전 다른 거. 알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필기하시고. 문장 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요것도 푸는 방식은 간단하다. 문장 삽입, 문삽. 보시면 일단은 지문네, 지문 속 단절이 있을까를 보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이 말 다시 하면 보기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1, 2, 3, 4, 5번 보기를 지나갈 때 연결성을, 보기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정답, 즉 끊겨진 부분, 이상한 부분, 단절된 부분을 찾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오답을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포인트네. 예를 풀 때는 처음에 지문에 먼저 집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지문에 집중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지문 간에, 보기 간에 연결성이 잘 들어가 있는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의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비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때 광명처럼 요 보기가 이 제시문이 쓰이는 그 공간이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문 내에도 소재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A, 여기까지 B일 수도 있고 실험이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여기까지는 실험의 과정, 여기까지는 결과 이런 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 제시문은 그 중에서 A인지 B인지 과정인지 결과인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진행 순서. 어머나, 세상에 쓰다 보니까 앞에 있던 순서를 푸는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같은 패턴이니까요. 확실한 것부터 지우세요. 지문 속에 단절, 끊기는 부분을 찾으세요. 똑같죠? 툭툭. 알겠습니까?
포인트는 지문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간다. 알겠죠? 일단은 제시문을 읽되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보자고요. 가보겠습니다. however를 세모치시고 포인트야. 얘가 있으면 반드시 지문 속에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소재가 A였다가 B로 바뀌는 곳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컴마 사이에 however가 있거나 however가 맨 끝에 있더라도요. 얘가 항상 앞에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however도 앞문장과 이 제시문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뒤집어주는 그 however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 오케이. 가볼게. 프로세스는 과정인데 파괴의 과정이 하지만 일시적으로 halted 뭐야? 싫어한다 아니고 hate 아니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당한 홍수가 강둑을 부셔버리면 그리고 sweeps over 그 평평한 지역을 휩쓸어 가며 퇴적시키면서 어떤 그 침전물의 층을 뭐 위에? 뼈나 잔여물들, 그러니까 뭐 잔해들 위에 따라서 그것들, 즉 뼈들을 보호한대. 뭐로부터? 표면에 있는 성분들로부터.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해를 해보니까 홍수가 오면 침전물이 쌓이면서 이런 뭐 뼈나 잔해물 같은 게 보호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자, 읽으면서 까먹을 텐데 지문을 가시면서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눈을 번쩍 뜨고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 요소들의 희귀한 조합이 필수적이래. 뭐 하는데? 보존하는데 동물의 사체를 어디에서? 버스 폼, 그러니까 화석의 형태에서 동물의 사체를 보호하는데 뭐가 필수적이다? 요소들의 좀 희귀한 결합, 조합이 필수적입니다. 가볼게요. 심지어 가장 베스트한 environment, 환경에서도요. 뭐 하는 거냐면 화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와 같은 river, 강의 범람원 같은 그런 상황 속,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동물 잔여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빠르게 뭐에 의해서? 자연 부패에 의해서 흩어지고 짓밟히고 뭐가 된대요. 뭐 하는 동안? 부식되는 동안 바람이나 물이나 태양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단절 느껴집니까? 모르겠지 사실. 그러니까 연결은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단절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 넘어가야 돼 그럼. 알겠어? 그렇구나. 화석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구나.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화석을 남기는 게 쉽지 않구나. 풍파를 겪으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컨비네이션인데 피지컬하고 케미컬한 부식의 컨비네이션, 이런 부식의 컨비네이션이 무자비에 비슷한 느낌이지. 머지않아 어떤 동물의 흔적도 포함될 수가 없다는 거지. 기록에. 오, 괜찮아 보여요. 같은 얘기 하는 거구나. The completeness, 완성인데 화석 기록의 완성이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것은 따라서 주로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홍수의 빈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왜냐면 여기까지는 화석의 형성이 어떻다? 어렵다. 어떠한 동물의 형체도 남을 수가 없다. 어디에? 지질학적 기록에, 화석에. 근데 갑자기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화석의 완성이 왜 나옵니까? 완성이 뭐야? 갑자기 화석이 왜 만들어지지? 안 된다고 하잖아. 그렇지? 부식된다. 여기서는 완성된다. 맞아 아니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을 한 상태에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시면 근데 파괴의 과정, 그러니까 화석을 부시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어. 만약에 뭐 한다면 홍수가 강둑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평야를 덮으면 그때 퇴적물이 쌓이거든? 세디먼트가 어디에? 요 위에, 화석들 위에. 그래서 표면으로부터, 표면 요소들로부터 바람, 모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해줘.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however가 있으면 단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1번 넘어갈 때, 2번 넘어갈 때, 3번 넘어갈 때 무슨 내용인지, 흐름이 맞는지, 뭔가 이상한 포인트가 없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절이 중요하다. 없으면 소재, 얘의 소재는 뭐고 지문에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것은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비슷한 것 같으면 시간과 진행 순서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무리. 마지막 문제 되겠고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to 다음에 친구들 동사 원형을 쓰면 뜻이 한계가 여러 가지야. 열나 많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to 다음에 ing가 오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오브젝트 다음에 to를 쓰면 무슨 말이야? 무엇 무엇에 반대하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ntribute야. contribute. 무엇 무엇에 기여하다지. 맞니? 그러니까 ing를 동반하는 to는 항상 뜻이 무엇 무엇에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무엇 무엇에고요. 무엇 무엇에 대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무엇 무엇 하는 것에 무엇 무엇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자고요. 무엇 무엇 하는 것에 반대하다, 무엇 무엇 하는 것에 기여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nurse야 하면은 매스꺼움, induce가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매스꺼움을 유발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십니까? 적으시고 마무리할게. 문장 봅시다. 1975년도에 프로페서 로버트 에이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뭘 만드냐면 발견, 즉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발견인지 보니까 many consider, 잠깐만, many라고 하면은 얘가 명사일 거 아니야.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many people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 잠깐, 얘가 뭐야 근데? that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니까 생각하는 다음에 목적어 없을 것이고 central 중심적이야, 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있지, 그리고 ing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만드는 것에 대한. 뭐의 중심, 뭐에 중요하냐면 만드는 것에, 설립하는 것에 중요한 거지. 연결관계를 설립하는 것, 만드는 것에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발견을 했습니다. 뭐와 뭐 사이의 링크냐면 마음과 몸 사이의 연결관계야. 뭐에 대한? 이뮤 시스템, 면역체계에 대한. 잠깐만, 조금 길죠? 요 교수님, 로버트 교수님께서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발견이야. 뭐 하는데? 연관관계, 상관관계, 연결관계를 만드는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견이죠. 뭐 사이에? 야, 마음과 몸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뭐에 대해서? 면역체계에 대한 마음과 몸 사이에 링크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마음을 좋게 먹고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체계가 강하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체계에 대한 마음과 몸 사이에 연결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길다, 그치? 그는 로버트겠죠? was investigating,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conditioned, 조건화된 반응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가 되겠죠. how long부터는 묶어주겠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쭉 묶어줄까? 여기까지? 길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조건화된 반응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실험실에 있는 쥐에서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컨비네이션 조합이죠. 무슨 조합이냐면 사카린이 가미된, 레이스된 물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약인 사이톡산의 결합을 사용함으로써 사카린이 포함된 물과 거기다 뭘 타주는 거야? 이 사이톡산을 같이 타주는 거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실험실에 있는 쥐에서 조건화된 반응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중이었다. 겁나 어려운 시험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고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능을 보고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질문을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능에 있는 모든 어휘, 모든 문장을 잘 이해해야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잘 해석이 되고 단어를 다 알겠어. 그럼 100점이지. 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시면 내가 아는 단어가 내가 아는 단어처럼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게 수두룩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누군가는 90 이상을 맞고 누군가는 80점을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는 60점대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력, 문장을 읽는 구문력이나 단어, 어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면 실전 감각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근데 한 문장이 안 읽히는 거야. 어떻게 끌렸다 안 풀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안 읽히더라도
자신감 있게 넘어가. 다음 문장으로 이해해야지. 답의 단서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안 읽히는 문장은 옆에 친구도 힘들 거야. 근데 분명히 답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존재를 할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도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요. 대신에 답은 다 맞출 수가 있어. 왜? 맞추라는 대로 맞추니까 우리가. 풀라는 대로 푸니까. 본인들도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하시냐면 어차피 구문 실력, 단어 실력은 수능장 딱 들어가는 순간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게.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마인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마인드만 살짝 바꾸면. 끝까지 겸손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시험장 가시면 대범하게 푸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풀면 돼. 일단은 단절을 확인하고 없으면 소재를 확인하면 돼. 그것도 모르겠어? 시간 순서, 진행 순서를 보면 돼.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푸는 친구와 안 풀려, 큰일 났어, 내년 또 와야 되나? 이렇게 푸는 친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 친구들, 우리 제자들은요, 반드시 제자님들은 평상시에는 겸손하게 공부를 하시되 시험장 가셔가지고는요, 시험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정말 여러분들 깡으로 악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습 때 철저히 준비한 그 준비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거든. 근자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그만큼 공부를 해주시는 거, 그 양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지를 대하는 태도와 일관된 풀이법에서 나오는 자신감. 그러면 여러분들도 1등급 얼마든지 쟁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after conditioning the rats 그 실험쥐, 그 쥐들을 조건화한 다음에 그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봐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앞에 그를 지칭하는 애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요. 체크를 해볼게요. 그는 주었습니다. 그들은 쥐일 것이고 사카린 워터를 주었습니다. 뭐가 없는 사카린 워터냐면 사이톡신이 없는 거죠. 그런 다음 봤어. 관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그 두 개 사이의 연결관계를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말은 읽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뭔가 쥐에 대한 실험, 조건화한 실험이구나 정도만 기억을 한 상태에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시는 대명사, 눈에 보이는 명시적 힌트니까 체크하시고 알겠어. 대신에 앞으로 이 희를 찾겠다 지문에서 라고 하시면 피곤해져요. 왜냐면 이 희는 어디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답에 대한 단서가 되긴 힘들죠, 처음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가보자고. 알겠죠? 가겠습니다. 1975년도에 이 교수님께서는 발견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떤 연결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뭐 사이에? 마음과 몸 사이에. 뭐에 대한? 이뮤인 시스템, 면역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나갈 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 가볼게요. 근데 조건화된 반응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조건화된 반응이 지속될 수 있는지 실험실 주위에서 사용함으로써 사카린 가미된 물과 메스꺼움을 불러일으키는 약인 사이톡산의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군요. 그는 누굽니까? 그는 당연히 위에 있던 누가 되겠습니까? 아데르가 되겠죠. 그 훈련시켰어요. 쥐들이 어소시에이트 연관시키도록이요. 스위트 솔루션, 달콤한 해결책 아니고요. 달콤한 용액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 안 좋은 벨리 에이크, 복통을 연관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그 달콤한 용액을 먹으면 배가 아픈 거죠. 이것이 약이 되는 것인데 사이톡산에 의해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실험이구나, 사이톡산을 가지고 실험하는구나 정도만 이해가 되지 아주 명확하게 이 실험이 뭔지를 알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어렵잖아. 그치? 정상이야. 근데 문제는 풀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19세의 우리 자랑스러운 고등학생 친구들 다 이해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만큼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해석을 열심히 잘해서 번역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 그만이야. 그거에 입각을 좀 하자고. 알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불행히도 두 번째 달에 쥐들이 죽었어. 죽기 시작했어. 병으로부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벨리에이크가 있으니까 죽을 수 있겠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전개에 의해서 당황한. 이러한 전개 뭔데?
갑자기 죽는 거. 아데르는 조사했어. 리서치에서 속성을 메스꺼움을 불러일으키는 사이톡산의 속성을 조사했고요. 알아냈죠. 그것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를 눌러 억압하는 거. 못 쓰게 하는 거야.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나쁘지 않죠, 여기도. 이게 맞으니까. 쥐들이 조건화되어 있던 거야. 뭐 하게끔? 연결시키게끔. 달콤한 용액과 메스꺼움뿐만 아니라 셧다운은 고장, 정지니까 그들의 면역 체계의 고장이야. 봐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뮤인을 서프레센트한대요. 억압한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달콤한 용액이 메스꺼움뿐만 아니라 셧다운하는 거야. 그들의 이뮤인 시스템. 괜찮죠? 결론은 분명하지. 마인드가 컨트롤하는 거지. 그들의 이뮤인 시스템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간절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소재를 보시면 되는데 소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쥐에 대한 실험이고요. 그 뭘 탄? 사이톡산 요걸 탄 물을 갖다가 실험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실험인데 얘는 실험의 과정이야 결과야. 조건화시킨 다음에 사카리오터를 주었다. 이걸 넣은 다음에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보았다. 뭡니까? 과정이죠. 과정. 어디까지가 과정입니까, 친구들? 어디까지가? 결과가 나오는 게 갑자기 얘네들이 죽기 시작하는 게 결과 아니야. 그쵸?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결과이고 그 전까지가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을 쓰시면 되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친구들. 앞에서 이 쥐들을 조건화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지. 그러면 조건화를 처음 시키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가 훈련시켜요. 달콤한 용액을 뭐랑 결합시키는 거냐면 복통과 결합시키는 조건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게 약이 되는 건데 뭐에 의해서? 사이톡산에 의해서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건화를 시킨 다음에 사카린 물을 또 주는데 이번에는 사이톡산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실험을 2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답이 들어가는 게 2번밖에 없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열나 어렵죠. 왜냐면 이걸로 안 풀려. 우리가 싫어하는 소재인데 소재도 똑같은 와중에 과정과 결과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해석까지 똑같이 해야 또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 시간과 진행수를 고려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와 논리성과 해석을 같이 묻는 그러한 문제라서 좀 더 어렵습니다. 마치 순서배열의 36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남들이 틀리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맞출 수가 있어야 고득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참 좋아. 어려운 문제 좋아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구나. 본인 걸로 만드시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런 문제를 또 만났을 때 얼마든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마무리할까? 그래요. 강의를 듣고 그냥 끝!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귀하는 연습. 이렇게 풀라고 했지. 내가 말했을 때 그렇구나 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렇게 풀 수 있구나 를 느끼는 게 너무 디퍼런트한 문제야. 알겠어? 내가 스스로 유레카 이렇게 풀라고 걔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그 순간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50분 1시간의 시간이 본인한테 쓱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잔상이 남아가지고 다음 강의와 이어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같은 강의를 보고서도 누군가는 그렇구나 그래 끝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연습하고 적용시켜 봐야지 다음 시험 볼 때 한번 더 이 생각을 떠올려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른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냐고 후자는 거죠. 그런 후자의 학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